자, 이제 체포영장 8번째 시간인데 끝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체포영장 출석 요구에 불응해서 이렇게 지금까지는 출석 요구에 불응해서 그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신청 발부 집행하는 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소재불명이라 이 사람을 기소중재할 때 그 지명수배, 그 체포영장을 받아서 지명수배 해가지고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데 그 처리 절차, 체포영장 받아서 지명수배하는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수사규칙에 보면은 45조 지명수배 그래가지고 사법경찰 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는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지명수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47조 이제 지명통보의 대상인 사람 중에 그 장기 3년 이상이니까는 3년 미만 그 범죄 법정형이 거기 중에서 이제 지명수배를 할 필요가 있어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이렇게 지명통보 대상자 중에서 이 사람한테 출석 요구를 했는데 처음부터 소재불명일 경우에는 지명통보 대상자 법정형이 3년 미만인 그 죄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처음부터 소재가 불명인 사람은 그냥 지명통보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찾지를 못했으니까. 그런데 처음엔 찾아가지고 나오라 그랬는데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는 그 법정형이 그 지명통보 대상일지라도 지명통보라는 것은 나중에 불신검문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발견이 되면은 어느 수사기관에서 당신 찾고 있으니까 나가서 조사받으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사람은 이미 자기를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사람한테 여기에 장기 3년 미만의 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지명통보를 또 해본들 이 사람 불신검문 해가지고 어느 수사기관에서 찾고 있으니까 나가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아 나도 알고 있었어 내가 왜 나가 이러고 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명통보는 의미가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지명수배를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그런 취지로 체포영장 부분에서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1항에도 불구하고 200조의 3 1항에 따른 긴급체포하지 않으면 수사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지명수배할 수 있다. 이렇게 긴급체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영장 발부받지 않고 그냥 지명수배하고 긴급체포하고 나서 그 지명수배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지명수배 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지명수배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명수배하고 나서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라. 그래가지고 긴급체포의 경우에 그 지명수배 할 때는 그냥 영장 없이 긴급체포로 지명수배를 하는데 지명수배하고 나서는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라. 발부받지 못하는 때에는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해야 한다. 이렇게 경찰 수사규칙에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다. 숙지해 놓으셔야 되겠죠. 경찰 수사규칙 해가지고 또 46조 지명수배자 발견시 조치 해가지고 그 발견한 때에는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수사준칙의 권리 등을 고지한 미란다 원칙 고지하는 거죠. 체포 또는 구속하면서 권리고지 확인서를 받아라. 다만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긴급하게 필요하면 그 지명수배자한테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알려주고 나서 체포한다. 그리고 지체 없이 영장을 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지명수배, 체포영장 발부해서 지명수배하고 나면은 그리고 나서 소재 발견되는 것은 주로 경찰 불신검문 이런 경우에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부산에서 지명수배 했는데 체포영장 받아 지명수배 했는데 이 사람이 서울에 왔다가 서울에 있는 경찰한테 불신검문 당해서 이제 그 체포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서울에 있는 그 체포한 불신검문한 그 경찰 관서에서는
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있지 않죠. 체포영장이 없을 거 아니에요. 체포영장 부산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일단 체포영장이 없더라도 조회하면 다 나오니까는 해가지고 너 당신 지금 체포영장 발부돼 있다 해가지고 일단 체포하고 나서 이제 부산에 있는 경찰에 알려주면은 그 부산에 있는 경찰이 영장 원본을 가지고 와서 제시하면서 신병을 인수해 가겠죠. 이제 그런 취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명수배 통보 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리는 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명수배 통보를 해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지명수배 건거한 경우에 당연히 해제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지명통보자가 통보관제 출석에서 조사에 응한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고소 취소, 사망 등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 지명수배 됐으나 체포영장, 구속영장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재발부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지명수배 또는 통보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이런 경우를 해가지고 실무상으로는 주로 검거가 많겠죠. 검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수배자나 통보자나 이 사람을 데리고와서 조사를 하면은 바로 해제를 해줘야 돼요. 실무상 깜빡 잊고 해제를 하지 않으면은 지명수배 같은 경우에 석방해놓고서 지명수배 해제를 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가다가 또 체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민원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한 부분들 유의하셔야 되겠다. 해제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해제를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해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 즉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시. 대검 예규가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란에 가면은 기소중지자 지명수배 통보지침 이렇게 있습니다. 기소중지자 지명수배 통보기준 그래가지고 경찰에서 아까 규칙에서 보신 것처럼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똑같죠. 내용이. 그리고 지명통보 대상자 중에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영장이 발부된 자, 출석록에 불응한 자, 여기서 지명수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법경찰관이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도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할 경우에도 이렇게 같다 이렇게. 물론 이게 이제 개정된 형사등법하고 일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던 거를 아직 개정이 안 돼 있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영장의 청구 등 지명수배 절차, 사법경찰관이 신청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영장 청구할 때 신청할 때 지명수배하는 절차, 사법경찰관이 신청할 때는 사법경찰관은 영장을 발부받고 지명수배 입력요구서를 작성해가지고 지명수배 사실을 전산 입력한 후 영장 사본을 기록에 편철해서 송치하고 영장 사본을 기록에 편철해서 송치하고 특별사법경찰 같은 경우는 송치해야 되겠죠. 일반경찰은 기소중지 사건 같은 경우에 불송치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보관한다든지 그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고요. 영장 원본도 보관을 해야 돼. 영장 원본은 사무실에 보관해야 되겠죠. 사무실에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송치사건 기록의 의견란에는 기소중지, 기소중지 체포영장, 기소중지 구속영장, 기소중지 긴급체포 이렇게 기재하는 거고 지명수배 대상자에 대한 영장 청구 기록 표지 좌측 상단에 지명수배 대상자라는 붉은 고무인을 찍는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잠시 후에 표지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제 송치하잖아요. 송치.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 사건 송치할 때 기소중지 체포영장, 기소중지 구속영장, 기소중지 긴급체포 이런 식으로 의견을 달아가지고 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 기소중지 지명통보는 뭐죠? 지명통보. 여기다가 기소중지 지명통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체포영장 신청, 지명수배 대상자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여기다가 붉은색으로 고무인을 찍든지 아니면 붉은색 사인펜으로 쓰든지 해가지고 지명수배 대상자다. 이 사건 기록은 체포영장 신청하는 것은 지명수배 대상자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이다. 이것을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임시기록 표지니까는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컴퓨터로 쳐서 출력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 손으로 사인펜으로 써도 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영장 발부되고 송치할 때는 이 임시기록 표지는 떼버리면 되겠지. 이건 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장 청구 등 지명수배 절차, 영장 청구 등 지명수배할 때 절차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한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소중지하는데 그렇게 해서 7일짜리를 해버리면 계속 7일마다 영장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번거롭고 그러니까는 그게 좀 가능하지가 않죠. 그러니까는 아예 처음부터 영장의 유효기간을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해서 영장을 받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한 취지 및 사유를 하는 지명수배라는 붉은색 고민을 찍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공소시효 만료일 2021년 8월 2일 날 송치하는 영장 신청하는데 공소시효가 2023년 7월 1일이에요. 그럼 2023년 7월 1일까지 여기다가 공소시효 만료일을 기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7일 넘는 유효기간 여기다가는 이렇게 지명수배 이렇게 붉은 고민을 찍든지 사인펜으로 쓰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명수배 영장이라는 것을 나타내 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재신청 그 유효기간 만료 내 체포에 착수하지 못해서 재신청하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겠죠. 사법경찰관은 유효기간 만료일이 전일까지 영장을 재신청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전일까지 유효기간 만료일이 전일까지 영장을 재신청한다. 이때 영장 신청일은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영장 신청일 전일까지 영장을 재신청하는데 영장 신청일은 유효기간 만료일로 기재한다. 이렇게 종전의 영장은 체포구속영장 반환보고서에 첨부해서 관할지방검찰청에 제출하라. 다만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체포영장 신청서에 종전의 체포영장 신청서 4번을 첨부 간인하여 체포영장을 재신청할 수 있다.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체포영장 신청서에다가 뭐 이것저것 또 쓰지 말고 체포영장 신청서 4번을 종전 4번을 첨부해서 간인해가지고 재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요령은 뭐가 있냐면은 유효기간 만료, 재청구의 취지 및 유효기간 만료, 붉은색 고민 찍는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쭉 해다가는 별지 체포영장 청구서 4번 첨부했잖아요. 그거하고 같다. 이렇게 고민을 찍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 별지 체포영장 청구서 4번 기재와 같다. 그 다음에 별지 체포영장 청구서 4번 기재와 같다. 그리고 재신청 취지 및 이유, 유효기간 만료, 이렇게 유효기간 만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지명수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8회에 걸쳐 가지고 체포영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습니다. 아마 그 체포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은 그 대부분 다 다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 요번에 그 8회에 걸친 그 영상 자료가 수사관님들의 체포영장 업무를 취급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동안 수고하셨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